먼저 사람들이 이걸 그 버스로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메타버스는 일단 작년에 2020년에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부캐였잖아요. 그쵸. 유산슬로 대표의 부캐였는데 나의 부캐, 메타버스에서는 좀 정확하게 아바타라고 부르는데 나의 부캐인 아바타를 가지고 놀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경제 활동도 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부르고요. 결국 우리가 사는 지구가 이제는 디지털 지구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아날로그 지구가 있으면 마치 네. 하나의 층이 쌓여져 있는 것처럼 디지털 지구가 그 위에 겹사하는 것처럼 돼가고 있습니다. 간단하네. 네네. 지구 위에 또 하나의 디지털 지구를 만들어가지고 그럼 공간이 2배가 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공간이 10배, 100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디지털은 무한한 공간이니까. 근데 이게 관심을 안 가지면요, 내가 모르는 세상에 수십만 개, 100만 개가 움직여요. 와, 엄청난 완전 바보가 정확한 돼요. 지적을 하신 거예요. 자, 요즘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너무 궁금하시고, 야, 5년은 어떻게 돼? 10년은 어떻게 돼? 아이들 직업 어떻게 바뀌어? 우리 사는 세상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뭐 여러분 엄청 지금 궁금하시기도 하고 겁도 나고 하실 텐데, 청사진처럼 우리 사는 미래가 이렇게 변할 겁니다 라고 순차적으로 보여준다면, 여러분 이게 돌돌 말려 있다면 이렇게 쭉 펴서 한번 보고 싶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과 혹은 뭐 직업, 그리고 돈을 벌어가는 어떤 법칙,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엄청 오래 찾았습니다, 그런 책을. 그래서 트렌드 책도 많이 보고 그랬었잖아요. 누가 이걸 한 방에 다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나? 막 그랬는데 우연히 제가 버스 책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거기서 처음에 이게 무슨 버스야? 그랬는데 메타버스, 바로 유니버스가 아니고 메타버스. 이 책을 읽으시는 즉시 여러분, 아하, 내 미래는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여러분만의 모델을 딱 집을 지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원대학교 김상균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세상을 여행하는 인지과학자 김상균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막 그 경력이, 네. 공부 경력이 네. 이쪽 메타버스를 돌아다니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책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은, 사실 그 제가 나아갈 어떤 내 비즈니스의 네. 방향도 좀 더 큰 그림부터 거기에 넣어야 될 작은 퍼즐까지가 내가 생각한 게 맞아, 혹은 이건 미처 생각 못했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간다가 일단 있었고요, 첫 번째. 예, 예. 두 번째는 이렇게 되겠구나 네네. 까지 이해가 가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미래에 벌어지는 뭐 이런 게 세계가 두렵다기보다도 교수님 여기 쓴 자체 그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포함되어지고 가지고 오고 그걸 살아내고 네. 또 다른 가치를 만들어내게. 맞습니다. 뭐 이게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네. 먼저 사람들이 이걸 그 버스로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요, 유니버스는 버스라고 생각 안 하는데 그렇죠. 예. 메타버스는 진짜 예. 버스 같아서 맞습니다.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메타버스가 뭔지. 메타버스는 일단 작년에 2020년에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부캐였잖아요. 그쵸. 유산슬로 대표의 부캐였는데 나의 부캐, 메타버스에서는 좀 정확하게 아바타라고 부르는데 나의 부캐인 아바타를 가지고 놀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경제 활동도 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이제 메타버스는 사실 세상을 일컫는 유니버스와 네. 어떤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 합쳐가지고 초월한 세상이다라고 해서 메타버스란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메타버스가 우리랑 먼 것 같지만 이미 우리가, 내가 보니까 저도 네. 메타버스에 이미 들어가 있더라고요. 부캐로. 그렇죠. 메타버스의 거의 대장급이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거죠. 유튜브의 예. 김미경, 그렇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에서의 그렇죠. 김미경이 있고요. 대학도 운영하시고. 예, 그리고 온라인 온라인 대학에서의 대학도 김미경도 맞습니다.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미 저는 메타버스 안에서 엄청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예. 그럼 일반인이 메타버스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미 당신은 메타버스의 일원이야 라고 표현되려면 어떤 활동이죠? 뭐 온라인 쇼핑도 네네네. 포함돼요? 예를 들면? 온라인 쇼핑도 포함될 수 있는데 네. 단순하게 그냥 뭐 하나 사가지고 배달받는 거는 사실은 단편적인 활동인데 네. 메타버스에서 경험은 뭔가 하나 쭉 이어져가지고 새로운 세상처럼 느껴져야 돼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거예요. 아하. 거기 페이스북을 보면
생전 만나지도 않았던 수천 명의 친구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그 중에 사실 실제 만난 사람은 일부고 음. 오히려 얼굴 안 본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들하고 동료처럼 때로는 이야기도 하고 고민도 나누고 비즈니스도 만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네. 새로운 세상이 저쪽 미국 어디에 있는 서버 안에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들어가서 사는 세상이. 그런 거를 이제 메타버스의 가장 현실적인 예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 페이스북에서 저 얼마 전에 네. 그 이태리에 계시는 종이 예술가였었거든요. 거기서 친구가 됐어요. 어허. 근데 종이에서도- 진짜 친구예요. 예, 아주 그리고 뭐 유명한 보내왔어요. 아, 예. 나도 종이 보내주고. 예. 그런 게 바로 메타버스가 갖고 있는 힘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직접 가서 만나거나 만나기 힘든 거잖아요, 사실은. 예.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책에 대해서 좀 들어가서 여기 목차가 너무너무 이 네. 제목 누가 뽑았어요? 제목은 다 교수님? 제가 뽑았습니다. 야, 역시 소설까지 쓰시는 분이랑 역시 달라요. 인류는 디지털 지구로 이주한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주 안 하면 안 될까요? 어차피 다 이주해야 되나요? 인터넷과 스마트폰 시대에 뭐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그런 기업들이 등장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기업들이 사실 생긴 지가 불과 20년 내외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근데 시가총액은 지구상에 있는 전체 기업 합쳐도 10위 안에 다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고시대에 생겼는데 네. 초반에 저도 그렇지만 인터넷을 사람들이 쓰겠어? 또는 스마트폰 나올 때도 저거 그냥 예쁘장한 전화기지 맞아요. 했던 분들은 구글이나 아마존이 만들었던 그 생태계를 놓친 거죠. 소비자로만 사는 거예요, 지금. 그때 그 기회를 먼저 보신 분들은 거기에 뭐 직원이 되기도 하고 투자를 하기도 하고 나중에 주식을 살 수도 있었고 그런 걸 다 못하고 있다가 요새 지금 와서 사잖아요, 놀래서. 다 올라갔는데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 걸 놓친 거잖아요. 음. 근데 이제 그때 놓쳐서 아쉬웠던 분들은 지금 세 번째 기회 메타버스 얘기가 훨씬 더 커요. 아, 그래요? 예,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것만은 놓치지 말자라는 거죠. 어차피 그러면 다 우리는 디지털 이주를 해야 되네요.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만약에 예, 돈도 벌고 이러고 살려면, 직업도 가지려면. 그럼요. 직업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오프라인 공간에 있었던 뭐 극장이나 놀이공원 이런 것들도 네. 지금보다 축소가 되면서 점점 메타버스의 비중이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아예 안 쓴다는 얘기는 원래 있던 극장 10개 중에 한 3개만 갖고 난 볼 거야. 나는 아하. 놀이공원 100평짜리가 아니라 20평짜리 놀이공원에만 머물 거야. 이렇게 좀 나의 삶이나 경험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메타버스를 포기한다는 이야기는. 아하. 그럼 예를 들어서 극장의 경험은 메타버스 안에서는 어떤 식으로 구현될까요, 앞으로? 우리가 사실 극장을 가는 이유가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는 것도 좋지만 극장 가게 되면 사람들 좀 있고 좀 웅성웅성한 분위기, 팝콘도 먹고 팝콘의 향도 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렇죠. 그 웅성웅성한 분위기. 근데 경험. 그런 경험을 지금 메타버스 안에서 구현하기 위한 시도들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빅스크린이라고 하는 스타트업의 작업을 보게 되면 네. 딱 VR 장비 뒤집어 쓰고 나서 극장 매표소부터 보여요. 아. 거기 그 홀의 느낌도 나고 딱 극장이 들어가죠. 옆에 있는 친구들도 보여 있고 실제 먹을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는 네. 팝콘도 줘요. 어. 보다가 재미없으면 팝콘 잡아갖고 막 던질 수도 있고 오. 예, 그런 것도 되기도 하고 또는 이제 뭐 실시간으로 모여서 봤을 때 재밌는 거 있잖아요. 극장 네. 같은 데서 우리가 월드컵도 이제 극장 가서 보면 더 재밌잖아요. 그렇죠. 치킨 먹으면서 그런 것처럼 해서 실시간 공연을 또 거기 같이 모여서 친구들하고 수다를 떨면서 또 볼 수 있어요. 친구의 모습도 옆으로 보면서. 아직까지 이제 실제감이 약간 부족하긴 하지만 그런 게 점점 더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우리 아이들은 아빠 극장 가서 월드컵을 왜 봐? 이걸로 미국에 있는 친구들하고 다 같이 모여서 보면 훨씬 더 편한데? 라고 하는 시기가 올 거라고 봅니다. 결국 우리가 사는 지구가 이제는 디지털 지구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 아날로그 지구가 있으면 마치 하나의 층이 쌓여져 있는 것처럼 디지털 지구가 그 위에 겹사는 것처럼 돼가고 있습니다. 간단하네. 네네. 그러니까 아날로그 지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저는 매트릭스처럼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고 봐요. 모든 걸 기계한테 다 맡기고 사람은 딱 꽂고서 사는 거 있잖아요. 그건 너무 극단적인 거고. 극단적이야. 예. 너무 싫어.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고 그렇게는 안 되게 사회적으로는 막을 겁니다. 그렇게는 안 되게. 예. 아날로그 지구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네네. 살아왔던 거기에 디지털 지구가 이렇게 싼다면 결국 이거는 확장으로 봐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확장이죠. 버리고 예. 떠나는 게 아니고 확장.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화성을 탐사하고 싶어 하잖아요. 화성에 네. 제2의 지구를 만들겠다. 화성 테라포밍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것도 물론 가능하겠지만은 그거보다 좀 더 빠르고 현실적인 게 네. 지구 위에 또 하나의 디지털 지구를 만들어 가지고 그럼 공간이 2배가 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공간이 10배, 100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디지털은 무한한 공간이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망설이지 말고 그 시장에 들어가서 어떤 메타버스 경험을 좀 하는 게 맞네요. 그렇죠. 이주를 네, 경험하는 네. 게 맞네요. 그죠? 뭐 제 책을 봐주시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은 네. 책에 나와 있는 사례 중에 뭐 기술적으로 복잡하거나 나는 못해 이런 건 사실 없어요. 어. 그냥 뭐
VR 장비 하나 있거나 뭐 휴대폰에 앱을 깔아갖고 바로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정말. 예, 예. 제가 최근에 봤던 어떤 친구는 뭐냐면 중학생인가 고등학생 정도 됐는데 드라마를 만들고 있어요. 드라마 PD예요. 신기하죠? 예. 중학생이? 네. 어떻게요? 제페토라고 해서 요즘에 네. 10대들이 핫한 플랫폼이 있어요. 2억 명 정도 왔어요. 2억 명. 근데 이게 불과 한 2년 만에 2억 명을 확보한 플랫폼인데 네. 대표님 혹시 제페토 써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없는 것 같은데. 좀 생소하시죠? 예. 저나 이제 좀 윗세대한테 여쭤보면 그게 뭐예요? 제페토 하면 대부분 피노키오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네. 뭐예요? 그 이름이긴 한데 제페토가 자기 아바타를 가지고서 사용한 소셜미디어. 어허. 우리는 보통 소셜미디어 들어가도 뭐 페이스북 써도 내 사진이나 약간 그냥 이렇게 캐리커처 그림 정도로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페토는 내가 내 아바타를 3D로 디자인을 해요. 음. 막 뛰어다닐 수도 있고 뒷모습도 있고 옷도 막 갈아입어요. 오케이. 이걸 가지고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처럼 포스팅도 하고요. 더 재밌는 건 거기에 자기 방도 만들 수 있고 학교도 지을 수 있어요. 그 안에 자기가.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PD라는 친구는 뭐냐면 제페토 안에 자기가 세트를 만든 거예요. 드라마 세트를 만들어가지고 아바타를 불러들여가지고 연기자한테 돈을 주면 또 너무 힘들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는 아바타들한테 연기를 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장면을 또 편집을 해가지고 미니 드라마로 시켜서 하는데 한번 올리면 아바타가 어떻게 움직여요? 거기서 어떤 기술로? 지금 이제 우리가 아바타를 하면 이제 보통 얼굴만 이렇게 주로 보잖아요. 예, 근데 예. 거기 제페토 안에 아바타는 몸이 다 나와요. 그러면 그걸 조작을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제 아바타도 제가 주로 쓰는 게 이제 약간 더 저보다는 약간 스키니하게 약간 락으로 멤버처럼 입고 춤추는 거 연출해가지고 제가 강의할 때 많이 쓰는데 춤 동작 같은 것도 입힐 수가 있고 실제보다 조금 더 귀여운데요? 귀엽다. 아주 발랄하신데 이런 식으로 연출할 수가 있어요. 네. 제페토 나도 이거 써봐야 되겠네. 이게요 오프라인은 우리가 네. 어떤 세상에서 사는지 오프라인 눈에 다 보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관심을 안 가지면요 내가 모르는 세상에 수십만 개, 100만 개가 움직여요. 와, 엄청난 완전 바보가 정확한 돼요. 지적을 하신 거예요. 사실 그래요? 오프라인 세상은 걷는 줄로 쓱 가서 보이잖아요. 저기 그렇지. 있는 젊은 애들 뭐 한다. 메타버스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없는 세상인 거예요. 없는 이게 세상. 무서운 거예요. 그래요. 예, 예. 대표님도 제페토 안에 대학이나 캠퍼스도 복제해서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해외에 있는 2억 명의 유저가 놀러 올 거예요. 좋겠다. 제가 제페토 안에 저희 대학을 만들었어요. 강원대학교를. 그래? 네. 왜냐면 잘돼요? 20학번 학생들이 강원대학교를 못 와봤어요. 코로나 때문에. 오. 그 친구 너무 불쌍하잖아요. 어떡해. 캠퍼스를 저희 학부생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조그맣게. 오 제페토 안에? 네, 그때 신입생들 와서 오리엔테이션도 해줬는데 더 웃긴 게 뭐냐면 BTS 때문에 외국에 있는 친구들이 한국에 관심 많잖아요. 그쵸. 한국에 있는 코리아에 어떤 대학이 있어? 놀러 온 거예요. 외국인 강원대학교로? 몇백 명이. 예. 너무 그래서 재밌다. 인증샷 올려갖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막 하는 거예요. 아, 한국에 강원 내셔널 유니버시티가 있어 하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저도. 예. 이거 봐요. 예. 내가 모르면 없는 세상이라니까요. 맞습니다. 예. 저 처음엔 들었어요 이 세상을. 그러면 네. 여기서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아직도 제 친구들 중에서는 뭐 제 친구도 그렇고 40대도 그렇고요. 사실 연령을 불문하고 눈을 안 돌리면 이 세상은 없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어려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예. 근데 이 세상으로 반드시 와야 되는 이유를 또 한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신다면? 2019년, 20년의 큰 변화 중에 하나를 보게 되면 우리가 사람 만나러 갈 때 차 타고 가잖아요. 자동차. 운전해서 가야지 사람 만날 수 있잖아요. 카페에서 만나건. 지금도. 예, 그래서 지금도. 예. 그래서 2019년 통계를 놓고 보면 전 세계에서 자동차를 가장 많이 파는 기업이 도요타거든요. 그쵸. 도요타가 2019년에 영업이익이 28조 원 정도 됐어요. 28조. 네네네.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대표적인 자동차, 현대자동차는 그거보다 좀 작아서 3조 7천억 정도 됐었어요. 네네. 2019년에. 근데 2019년 같은 해에 네. 페이스북, 온라인에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때 가장 많이 쓰는 플랫폼이 페이스북인데 그렇죠. 페이스북 영업이익이 도요타랑 거의 같아요. 2019년. 만들어진 지 불과 20년도 안 된 회사가. 아하. 그게 가장 컸고 더 무서운 건 작년에 발생했어요. 2020년. 네. 2020년에 아직까지 정확하게 집계는 안 됐지만 도요타의 영업이익은 2019년 대비 80%는 떨어졌을 거다. 폭락했을 거다. 그렇죠. 자동차.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작년에 페이스북은 2분기까지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 네. 2019년 대비 한 70% 이상이 오히려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만나는 데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기술이 메타버스에서 훨씬 더 시장이 커지고 있고 그렇죠. 아날로그직은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또 깊게 보면 뭐 작년에 더 큰 거 뭐 여행, 비행기 난리가 났었잖아요. 다 그렇죠. 정리해고 하고 줄어들고 그런 거가 내가 그 생각이 없던 그냥 여기서 조그맣게 살고 있으면 돼 이게 아니라 네. 우리의 경제가 바뀌고 직장이 바뀌고 우리 아이들의 진로가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보니까 메타버스가 우리 생활 안에 이미 많이 들어와 있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가운데 이미 메타버스의 일원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도 그렇죠. 들고요. 그 여기서 보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왜 그 책에 135페이지에 있는데 애플과 손잡고 나이키가 나이키 네네. 플러스를 만들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근데 이게 진짜 나이키가 단순히 나이키 운동복을 파는 것이 아닌 네. 나이키가 메타버스로 들어간 방식이 그게 메타버스였더라고요. 몰랐어요, 맞아요, 메타버스인지. 맞아요. 네. 그게 메타버스 네. 활동이었더군요. 좀 맞아요. 설명해 주세요. 처음에 이제 나이키가 애플하고 손을 잡고서 달리기 하는 기록을 측정을 해가지고 뭐 등수도 보여주고 속도도 보여주고 좀 재밌게 보여줬어요. 네. 그걸 한 지도 10몇 년이 됐는데 그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그냥 재밌다, 재밌는 거 안에서 나왔다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얘네가 이걸 왜 해 도대체? 근데 지금 봤을 때 나이키는 달리기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는 집에서 홈트레이닝, 네. 집에서 매트 하나 깔고 맞아요. 좀 많이 하잖아요. 해요. 하다 보면 나이키가 그 앱을 다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어요. 광고도 별로 없어요. 네. 그거 왜 하느냐? 나이키는 사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집에서 푸시업하고 달리는 것과 관련된 기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 데이터의 가치를 생각을 해보세요. 아 진짜. 수억 명의 인구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한국인의 40대 교수가 집에서 푸시업을 언제 하고 얘가 언제 농땡이를 부리고 달리기를 5km 한다고 하고서 1km만 가고서 어느 지점에 돌아오는지 진짜 가족도 모르는 걸 나이키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저한테 가장 많은 걸 팔아먹을 수 있고 가장 많은 추가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저한테 딜리버리 할 수 있겠죠. 예. 그게 가장 무서운 포인트인 거예요. 저희가 근데 가장 이걸 많이 우리만 알죠. 모르고 역할라 우리는 땀 흘려 네. 푸시업만 했는데 네. 이거 나이키도 네. 알고 그 메타버스 메커니즘을 아는 상위의 네. 이 리더들은 이거 알고 있었겠죠. 쟤네가 그걸 왜 그렇죠. 하는지. 그런 거 측정을 해가지고 사실 뭐 그 데이터의 가치를 보면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걸 나중에 뭐 헬스케어로 쓸 수도 있고 그럼. 운동복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그러니까 집을 디자인하는 구조를 바꿀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 네. 요즘에 건설업계 분들도 가끔 문의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작년에 이제 홈오피스 얘기 많이 나왔는데 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메타버스 생활을 집에서 많이 할 건데 맞아. 그럼 단순히 그냥 집에 책상 하나 놓는 게 아니라 아니지. 또 한 번의 공간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세요. 아, 이 메타버스 공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컨셉이 되겠다. 우리 그렇죠. 라이프 네. 스타일의 중심이 되겠네. 네. 제가 얼마 전에 좀 실수했던 게 오. VR 장비 뒤집어 쓰고 미국에 있는 분들하고 화상 회의를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스페이셜이라고 하는 메타버스 공간에 들어가서 했거든요. 요새 그런 회의 하는데 많아요. 네. 들어가면 이제 여기 파워포인트 띄우고 TV도 띄우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거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쉽게 만들 수 네. 있어요? 뭘로 네. 만드는 거예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게? 일단 저기 이번에 나왔던 한 몇 달 전에 나왔는데 그 오큘러스 퀘스트라고 해서 페이스북이 만든 장비가 있어. 오큘러스 아, 퀘스트 2. 예. 그거 뒤집어 쓰시고 하면 되고 그 장비도 굉장히 휴대폰보다 훨씬 싸요. 휴대폰보다 훨씬 싸고 앞으로는 가장 필요한 네. 장비가 휴대폰 말고 그게 되겠네. 되게 신기한 게 사진 잘 나온 거 하나 보내줘. 그럼 네. 거기서 3D로 제 모습을 만들어줘요. 아. 그것도 인공지능이 딱 감지하는 거예요. 감지해가지고 얼굴 나오면 만약 대표님하고 저도 이제 스페이셜 안에서 만나게 되면 제가 이제 대표님 대학에 딱 공부하러 가면은 대표님이 저 맞아주시고 이제 수다 떨다가 학생들 막 들어오면 같이 서가지고 이야기도 할 수가 있고 갑자기 파워포인트 필요하면 파워포인트 딱 띄우고 쿨. 분위기가 좀 딱딱한 것 같다 싶으면 우리 맥주 갈까? 그 맥주도 놓을 수 있어요. 물론 마시진 못하겠지만 맥주잔도 들을 수 있고 그렇게 딱 세팅이 돼요. 와, 엄청 그거 재밌네, 재밌어요. 그거. 네. 이게 원래 육체적 나이와 부캐의 나이도 다르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면 재밌다. 반말 쓰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서로. 어. 어차피 거기서는 다 그럼. 뭐 부캐로 소통하고 그러니까. 안 기분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또 그게 또. 그렇죠. 네. 이게 우리 앞에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네. 가까이 온 사람들은 쓰지만 일반인들한테 오는 데까지 얼마 시간 걸릴까요? 사실 아직 이게 메타버스가 여러 가지 몇 가지 모델이 있지만 네.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뭐 이렇게 안경 형태로 뒤집어 썼을 때 아주 편하게 나타나는 마치 현빈이 보여줬던 그런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처럼 그렇게 되면 가장 좋은데 사실 아직까지는 도착은 못했어요. 아하. 아직은 약간은 불편해요 뒤집어 쓰고 오케이. 있으면. 네. 그러니까 이걸 많이 쓰시는 분들은 하루에 나는 뭐 6시간도 썼어요 8시간 썼어요 하는데 제가 40대 후반에 저는 하루에 한 2-3시간 쓰면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거를. 근데 장비가 조금 더 좋아지면 되는데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그럼 이게 우리의 일상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그냥 놀이가 될까요? 어느 정도 우리는 여기에 적응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현재는 약간 경계에 있긴 해요. 근데 불과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놀이야. 놀이 했는데 지금 이제 놀이. 일상으로 점점 들어오는 게
아하. 작년에 몇 가지 이벤트가 재밌는 게 있었어요. 네. 작년에 이제 콘서트를 못 하잖아요. 우리 대표님 강의 또 오프라인 강의 못 하신 못했어요. 것처럼 가수들 콘서트 아예 못 하잖아요. 몇만 명이 모여야 그렇지, 되는데. 그렇지. 또 미국 같은 경우에 트래비스 스캇이라고 하는 유명 래퍼가 포트나이트라고 하는 메타버스에서 공연을 했어요. 네, 네. 근데 그게 모인 게 1230만 명 아. 동시 접속. What? 예. 그런 큰 공연이 인류상에 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럼 1230만 명이 다 이렇게 메타버스가 가능한 장비를 쓴 거예요? 주로 이제 스마트폰으로 주로 들어오거나 게임기 같은 거로 들어오고 했는데 2D긴 오케이. 했어요 그때. 2D. 2D지만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어요. 왜냐면 어떻게 했냐면 보통 공연장 가면 스캇은 저기 있는 점인 맞아, 거잖아요. 그냥 맞아. 같이 있어라는 네, 마음에 네, 위한 네, 그게 네. 아니라 내 앞에 딱 있어요. 거인의 크기예요. 그리고 거인만큼 큰 크기로 내 화면에 꽉 차서 보이는 거예요 스캇이. 이쪽으로 가서 스캇 옆모습도 볼 수가 있고 같이 그한테 날아다니는 거가 전술이 됐어요. 스캇하고 이제 막 음악이 바뀌면서 우주 공간을 날아가는 것도 보여줬고. 전 BTS 공연도 거기서 봤어요. 다이너마이트 작년에 처음에 나왔을 때 네. 9월 말인가 10월 초에 그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 두 가지 공개됐는데 네. 두 번째 버전이 아바타 버전이었거든요. 저는 현실에서 사실 제가 춤은 뭐 전혀 안 되는 사람인데 네, 네. 전혀 안 해. 거기서 이제 아이템 하나 사면 BTS 춤을 제 아바타가 똑같이 따라할 수 있어요. 오, 재밌었겠다. 제 부캐의 그 대리 만족. 나 암인데 나가 했어야 그쵸, 되는데. 또 공연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그때는 꼭 하세요. 여기서 이제 네. 몇 가지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VR 네네. 세계가 있고 두 네. 번째가 또 거울 세계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저는 되게 사업적인 인사이트를 많이 주더라고 거울 네네. 세계가.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씀하신 그 배달의 민족 같은데 네, 대표적으로 맞아요. 그거죠. 오프라인에 있는 걸 그대로 거울처럼 이렇게 갖다가 네. 올린 거죠. 맞아요. 네. 우리가 거울하면 흔히 그 디즈니 동화에 나온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쁜? 이걸 이제 버려야 돼요. 예쁜 거울 버리고 그치. 돈 되는 거울을 봐야 되는데 이게 바로 거울 세계예요. 아, 배달의 민족이 굉장히 영리했던 게 우리나라에 뭐 치킨집, 뭐 족발집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다 각계전투잖아요, 애들이. 근데 그렇죠. 각계전투하게 놔두고 큰 거울을 준비한 거예요. 디지털 세상에. 이렇게 비춘 거야. 네, 이거 다 비춘 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한국에 있는 식당 난 1000만 개를 다 넣을 거야.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비춘 거예요, 여기다가. 근데 그 중에서 어느 식당도 내 건 아니잖아요, 사실 이게. 거울일 그렇지. 뿐이에요, 나는. 이 부분이 굉장히 핵심이에요. 그렇지. 근데 추가적인 걸 넣은 거죠. 그래서 주문하게끔 하고 배달되는 거 총총총총해서 오토바이가 어디까지 왔는지 보여주고 남의 지도, 그것도 남의 지도 끌어다가 지도도 본인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기업 가치가 저기 독일 쪽 회사에 매각될 때 4조 7천억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얼마나 짧았는지 아세요? 거기까지 가는데 10여 년밖에 안 그쵸. 걸렸어요.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그 어떤 요식업체도 그 기업 가치에 도달을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신기한 거죠. 교수님 그거 아세요? 좋은 책을 만나면요. 네. 한 페이지에서 3일을 머물러요. 네. 그걸 씹어서 다 생각해야 되니까. 예. 이 얘기구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네. 말하자면 이 책이 뭐냐면 네. 말씀하신 거울 세계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다음에 라이프 로깅 세계, 네, 네. 뭐 VR 세계 네. 이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10년간 어떤 세계관을 갖고 나를 비추고 네. 저 사람들을 비춰야 되는지에 네. 대한 큰 전 세계를 보는 이 세계관을 보는 그 거울 같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꿈은 그랬습니다. 그렇게 만들고 그 책 맞는 거죠. 내 표현이 맞아요? 제가 잘 본 예, 거죠. 그런 목소리로 썼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책을 되게 찾았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전체판, 그러니까 네. 흔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도 하나의 변해가는 거를 설명하는 도구일 뿐이야. 네, 네, 네. 이거 아니고 전체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지 판을 네, 네. 전체적으로 크게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시중에 좋은 책도 많이 있지만 제 책은 사실 뭐 두께가 한정되어 있긴 한데 인류사적으로,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또는 경영적인 측면에서 이 네, 모든 거를 좀 맞아요. 얕더라도 묶어갖고 한번 보는 책을 그게 있었어야 만들어보자는 게 되거든요. 이 접근이었어요. 예. 나중에 또 파들어가는 건 또 네네네. 파들어가면 또팔수 되니까. 있으니까. 예. 근데 지금쯤 되게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10년 너무 네. 엄청난 중대한 변화가 네, 있으니까. 네. 그 유발 하라리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 호모 사피엔스 다음에 호모 데우스의 시대다. 네. 인간이 신이 돼서 모든 걸 창조하려고 한다. 근데 저는 인간이 창조하는 호모 데우스가 창조하는 미래가 바로 얘라고 본 거거든요. 메타버스. 메타버스. 그러네요. 네, 네. 저도 그런 생각 딱 네, 드네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일반인들과 제일 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라이프 로깅 세계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교수님 말씀하시길 라이프 로깅 우리 옛날에도 했다 사실 맨날 네네. 일기 썼지 않냐. 맞아요. 근데 이제는 그 일기를 거기다 안 쓰고 사진 찍고 네.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이게 이 개인과 네. 전체 메타버스 세계와 어떻게 연결될까요?
사실 일단 라이프로깅이 굉장히 독특한 관점인 게 우리가 네. 일기를 옛날에 썼는데 네, 네. 일기를 나 혼자 봤잖아요. 그렇죠. 나 짝꿍만 그렇죠. 보여주거나. 근데 이거 라이프로깅이 되게 웃긴 게 네. 써가지고 많은 사람이 봐주길 기다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봐주고 댓글 안 붙이고 보면 좋아해요. 되게 우울증 걸려. 그렇죠. 나 혼자 안 쓰는 보면. 라이프로깅은 너무 그렇잖아요. 우울증 와. 예, 예, 예. 예. 나의 삶의 경험을 확장하는 관점인 거예요. 아. 나는 혼자 이걸 느꼈어, 기뻤어, 우울했어, 일기장에 혼자 감춰둔 게 아니라 네, 네, 네. 나 이거 부끄러웠지만 오늘 이런 실수했다, 오늘 이런 좋은 일이 있었다, 네. 대놓고 막 자랑하기도 하고 이걸 또 친구들이 위로해주고 칭찬해주면서 근데 너 이 사람 만나보면 어때? 이런 비즈니스 기회도 있을 수 있어. 나의 일상의 기록이 옛날에는 나 혼자 마음속의 간체가 끝난 거였는데 네. 이거를 새로운 세상에 던져놓는 그렇죠. 세상을 확장하는 개념이 라이프로깅에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 라이프 로깅을 옆에서 계속 도와주는 것 같은 게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이런 뭐 거죠. 트위터, 제페토 그런 것들이에요. 틱톡도 그렇고. 예. 근데 이 라이프 로깅을 담을 수 있는 플랫폼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겠네요. 앞으로 많죠. 계속.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예요. 틱톡도 그렇고. 그렇죠. 예. 근데 나올 때마다 뭔가 하나가 어마어마한 그 뭐예요? 전체 시장 규모를 가져가요. 맞아요. 보니까. 예. 근데 이 라이프로깅 근데 또 주의하실 점도 있어요. 라이프로깅이 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저처럼 연령대가 이제 올라갈수록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 같은 걸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젊은 층, 아까 제페토도 보면 제페토는 주로 10대예요. 그거 바로 이 세대가 쓰는 게 인스타그램이고. 예. 뭐냐면 나는 뭐 페이스북에서 뭐 10,000명하고 연결돼 있는 것 같아. 난 엄청나게 넓은 세상에 살아. 그런데 오케이. 이 세상은 사실은 10대들은 전혀 없는 세상. 예를 들어. 음. 그럼 나는 여전히 40대, 50대하고만 뭉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확장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단절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고 뭐 모든 플랫폼을 다 깔아서 쓸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10대나 20대가 쓰는 플랫폼들도 가끔씩 들어가 보면서 그들은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관찰을 해야지만 이 벽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대의 벽을. 하나 더 질문 드리면 네. 저 이제 막내가 고등학교 이제 지금 2학년이란 네. 말이에요. 걔는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얘가 30대 됐을 때. 와, 그 친구는 아마 이럴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뭐 다른 산업보다 제가 있는 대학을 놓고 보면 네. 우리 그 아이가 뭐 10년 후, 15년 후 되면 예. 대학 캠퍼스가 이렇게 넓은 게 왜 있어? 왜 필요해? 이럴 수도 있어요. 아, 이제 공간의 혁명이 네, 일어나는 공간의 거예요. 혁명이죠. 그리고 아니, 내가 강의 하나 들으려고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된다고 뉴욕을? 이게 말이 돼? 뭐 이런 식의 내가 왜 부산까지 몇 시간을 왜 기차를 타고 가? 이런 식의 지금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것들이 공간과 시간의 축간이 달라지는 삶을 살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예. 저는 저 사는 세상도 걱정되지만 우리 네.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이 희망도 있고 걱정도 있고 둘 다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예. 이제 제가 마치 기업의 부장처럼 우리 아이들 미래를 내가 막는 엄마가 되지 예. 않을까 네. 그런 걱정을 좀 했었는데 이제 교수님 책 이 메타버스를 읽어보면서 우리가 살았던 그 옛날에 뭐 시내가에서 뛰어났던 그 유니버스도 괜찮은 세계였지만 맞아요. 네, 네. 이 세계도 나쁘지 않네. 이 세계도 그럼요. 또 살만하네. 여기서 새로운 둘 다. 가치가 나오겠다. 예, 맞아요. 네. 오히려 확장되어지겠다라는 생각도 맞습니다. 더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지금 여기 NKTV 분들에게도 네. 그냥 막연히 불안하긴 하고 야 이거 무슨 뭐 로봇가 나오냐 AI야 이거 우리 인간들 다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남일 보듯이 내일을 보는 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맞 약간 그런 그냥 게 있어요. 예. 너무 빠르니까 네. 무서우니까 이렇게 딱 직면하지 않고 남일 보듯이 내일을 보면서 야 어떻게 되겠지 뭐 설마 세상이 근데 설마 하는 동안 지금 내가 아는 분야가 다인 줄 알았는데 내가 아는 분야가 10%로 줄어들고 모르는 분야가 90% 맞아요. 맞습니다. 그거 알아야 되죠. 네. 사람들은 메타버스 그러니까 디지털 지구 뜨는 것들의 세상 이거 엄청 어려운 책 아니야라고 생각했지만 네. 나와 가까울수록 책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맞습니다. 너무 잘 네. 읽혀지거든요. 네. 근데 나와 먼 얘기는 뭐 아무리 쉽게 써도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은 절대 어려운 책이 아니고 바로 우리 코앞에 놓인 걸 그래도 지엽적으로 거기만 보는 게 아니라 넓게 쫙 보여주고 여러분의 눈을 확 뜨이게 될 책이라서 제가 요새 제가 운이 좋은가 봐요. 이렇게 좋은 책이 걸려들어. 아이고 고맙습니다. 사람이 운이 좋으면요, 네. 그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내 생각을 확 바꿔주고 내 몸의 방향을 틀어주고 이럴 수 있는 책을 네네. 만나거든요. 네. 저는 이 책도 보면서 엄청 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책을 10권을 네. 좀 사인을 해주세요 여기다가. 네네네. 좀 사인해서 네. 10분에게 보내드리고 싶은데 네.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책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하겠습니다. 1. 고속버스. 2. 방방버스. 미래로 방방 뜨는 방방버스. 방방버스. 네, 방방. 3. 관광버스.
할아버지 할머니도 춤을 춰요. 이히. 자 마지막. 마지막 맛집 버스. 맛집 버스. 참 뜬금없긴 하다. 그치? 5. 메타버스. 됐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중에서 과연 제목은 무엇일까요? 문제가 너무 어렵군요. 어렵군요 정말. 아 원래 이거 너무 재밌어요. 어렵군요, 예. 저는 이거 맨날 해서 되게 잘해요 이제. 자 여러분 책 제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분 추첨해서 여러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이요 우리 네. 그 MKYU에 그 열정 대학생분들이 네. 계세요. 이 책을 읽고 숙제를 주거든요. 아하. 숙제 하나만 딱 주세요. 네. 이 책 읽고 간단한 숙제. 간단한 숙제. 네. 메타버스에서 네. 내가 만약에 가볍게 비즈니스 뭐 예를 들어 작은 일을 해본다면 어떤 일을 해볼 수 있을까? 좋네요. 예, 그거. 메타버스에서 내가 메타버스에서. 한 가지 비즈니스를 한다면 네, 어떤 어떤 일을 일을 해볼 수 있을까? 아주 가볍게 거울 세계에서 하건 VR 네. 세계에서 하건 그렇죠. 무슨 뭐 라이프 로긴 세계에서 네네. 하건 예, 예. 자랑스럽게도 우리 열정 대학생분들은 라이프 로긴 세계에서는 이미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조금만 디벨롭하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오늘 이렇게 오셔서 짧은 시간인데 너무 재밌게 말씀 잘해주셔서 즐거웠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려 5개의 잡을 가지고 있고요. 매일 다른 회사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스몰 비즈니스,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사이드 프로젝트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21년) MKYU 1인 1 스몰 비즈니스 그 시작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